네, 안녕하세요. 네, STX 그린로지스 말씀드립니다. 다시금 올라왔죠. 다시금 올라오면서 4%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면서도 기본적인 이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네, 그린로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SCFI 지수도 물론 이제 영향을 주지만 BDI 지수도 이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운주가 상승할 만한 시장이냐? 요 세 가지를 항상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봐야 됩니다. 요거 세 가지를 봐야지 한 가지만 봐가지고서는 답안이 나오질 않아요.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제가 올릴 겁니다. 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제가 이번에 그 7월 달 아닙니까? 8월 달에 크게 시세를 낼 대박주를 하나 새로운 걸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린로지스가 발틱 운임지수에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이게 이른바 그 BDI 지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BDI 지수. 여기 나와 있죠.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이 건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건의 변화도 영향을 주거든요. 건화물 지수라고 그러죠. 네, 건화물 지수. 요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막대로 좀 볼게요. 막대는 좀 그러네요. 꺾은 선으로 보면 여기서 살짝 이제 흔드는 조정이 좀 왔죠. 그러니까 이걸 크게 볼까요? 네, 이렇게 크게 보니까 이 7월 2일 기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7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약간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BDI 지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좀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우리가 항상 봐왔던 SCF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네, 요거는 아직 6월 28일 자료만 그대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율로 보는 SCFI CS, 네, 비율로 보는 요건도 지금 보시면은 7월 1일자로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네, 아직 이제 업데이트가 확실히 안 됐어요.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비율까지 일단 보는 끝에 S자 붙인 비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SCFIS 요거는 이제 결제 운임을 실제로 결제되는 결제 운임을 상한 거고, 자, 그리고 요 SCFI는 요거는 예약 운임을 가지고 지수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어떤 걸 먼저 보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SCFI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SCFIS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BDI 지수도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돌려지면은 역시 그 그린로지스의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STX 그린로지스에 영향을 주는 이런 건들은 이 해운 운임은 말입니다. 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수기가 아직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수기 할증료가 계속 붙기 때문에. 그죠? 예멘 후티 반군 홍해 건도 있고 파나마 운하 건도 있고 항만 노동자들 파업 글로벌하게 막 이런 건들이 이게 기조적인 거지 이게 단번에 이제 해소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외인들이 계속 그 매매를 하면서도 순매수 규모가 순매수 그 기조가 약간씩 지속이 되고 있죠. 네.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외인 기관 개인 중에서는 외인이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외인들의 동향 자체가 지금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인들이
이 단기적인 매매를 좀 일삼는 그런 패턴도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매매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외인 수급은 아직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게 작용이 되고 있고 방향성은 좋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쪽에서 뭐 비중 조정을 약간 했다가 뭐 밑에서 잡고 뭐 그런 매매 정도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전체 물량을 다 매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의 매매만 지금 현재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린로지스의 방향은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리라고 보여집니다. 운임지수가 완전히 두 개 지수가 꺾이지 않는 이상, 데미지 있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차트도 보면 뒷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수급이 지금 지나간 수급이죠. 그러니까 당일 그 변화되는 수급을 보고 바로 제가 사인을 좀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급만 봐서 될 건 아니고 BDI 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이 좀 처질 때 이런 해상 운임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드릴 거고 긴급한 매매가 필요하다면 긴급한 매매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린로지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우리가 순간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제가 일단 변화가 있는 이상 계속해서 케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을 보필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빠른 정보 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달 대비해서 새롭게 대박주 갖고 왔다고 그랬죠. 새롭게 갖고 온 건데 요거 말씀을 지금 드릴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개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